각 분야 전문의들과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국제미용학노학회 간행이사 이동현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여드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털 피지선 단위의 만성 염증 질환으로 면포, 구진, 고름물질, 결절, 거진단 등 다양한 병변으로 나타나는 피부 질환이 여드름입니다. 주로 사춘기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25세 이후까지 지속되거나 새로 발생하는 성인기 여드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인기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성인 여드름인데요. 과연 청소년기 여드름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궁금한 게 여드름이 발생하는 시기인데 주로는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죠? 네, 주로 사춘기에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사춘기 청소년의 85%에서 관찰됩니다. 남자는 주로 16세와 19세 사이에, 여자는 14세와 16세 사이에 발생 빈도가 높은데요. 여자의 호발 연령이 남자보다 빠른 것은 여자의 사춘기가 더 일찍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드름은 20대 중반부터 소실되기 시작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최근에는 성인기 여드름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은 빈도로 나타나며 턱과 턱선, 목 주위에 잘 발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최근에는 40대에서 50대 부분에서도 많이들 발생해서 회춘하는 것도 아닌데 여드름 난다고 하셔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궁금한 게 성인 여드름과 청소년 여드름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청소년 여드름은 이마, 코, 양볼과 같이 T존 부위의 얼굴의 중앙부로 주로 나타나지만 네. 성인형 여드름은 입 주변과 턱 라인, 이른바 U존 부위에 주로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한 경우 목까지도 내려오기도 합니다. 또 청소년 여드름은 주로 지성 피부에서 수많은 면포, 즉 화이트헤드, 좁쌀 여드름과 함께 붉은 염증성 병변이 주로 발생하는데요. 성인형 여드름은 주로 복합성 피부에서 생기고 면포는 별로 없이 염증성 병변 위주로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주 발생 부위와 나타나는 양상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건데 청소년기에서는 여드름이 거의 안 났다가 성인이 돼서 날 수도 있는 건가요? 청소년기에 여드름 증상을 겪지 않았던 분들 중 성인이 되었을 때 갑자기 여드름이 심하게 발생하여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청소년기 여드름은 그 시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성인 여드름은 어떻습니까? 사실 좀 치료가 어렵고 더 잘 안 낫는다고 봐야 될까요? 네. 나이가 들수록 상처 회복력과 보습력이 떨어지고 외부 요인에 의해서 여드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데요. 그게 쉽지 않아서 치료가 어렵습니다. 또 사실 성인기 여드름은 치료가 반응이 잘 안 되고요. 오랜 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성인이 되어 나타나는 여드름을 발생시키는 원인, 요인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호르몬, 유전 등이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과도한 스트레스나 화장품과 세안, 계절, 수면 부족, 과로, 흡연, 음주 등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게다가 음식물과 식습관 등 다양한 자극으로 인해서 피부 면역과 유수분 균형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여드름 하면 피지 과다 분비가 원인이라고 생각들을 좀 하시던데 그러면 성인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피지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네, 단순히 피지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한 가지 원인만으로는 성인 여드름이 난다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작용하여 여드름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성인 여드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과정도 좀 알려주세요. 주로 남성 호르몬에 의한 피지 분비량의 증가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모낭 입구의 과각화와 모공 폐쇄가 생깁니다. 여기에 세균 증식이 되어 염증을 유발하고 그 외 피부 장벽 이상이 생기면서 그 여드름이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여드름은 그 자체보다 이걸로 인해서 또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더 걱정을 하시고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여드름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할 경우 무조건 다 흉터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피지만 쌓여서 피부에 오돌토돌하게 올라오는 블랙헤드,
또는 화이트헤드의 경우에는 염증이 동반되지 않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흔적 없이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드름에 염증이 일어나면 붉은 뾰루지가 잡히고 심하면 곰고 터지기도 합니다. 물론 여드름에 발생한 염증 역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호전되지만 피부에 장기간 지속되는 여드름을 남기거나 흉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흉터가 남으면 그건 치료가 더 어렵습니까? 붉은색 혹은 갈색 자국은 염증 반응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해당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해서 혈관이 늘어나거나 새로 만들어지면서 생기는데요. 6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지속되기도 합니다. 깊게 패이거나 튀어나온 여드름 흉터는 사실상 자연적인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요하게 되니 치료가 더 어렵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여드름이 생명에 지장을 주는 질병도 아니고 왜 치료를 해야 해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그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 여드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성적인 질환에 속합니다. 함부로 여드름에 상처를 내면 염증이 번지거나 악화될 수 있고요. 여드름이 아물기 전에 건드리면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염증성 병변이 치료된 후에도 홍반, 색소심착, 흉터 등이 남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적당한 치료 시기도 좀 여쭤볼게요. 여드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치료를 받아야 가장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드름은 누구나 겪는 질환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방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방치했다거나 더 번지게나 손으로 짜내서 흉터가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초기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빨리 치료를 받을수록 좋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치료들이 행해지는지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법들은 어떤 게 있나요? 여드름 치료는 크게 바르는 약, 먹는 약, 외과적 치료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바르는 약은 여드름균에 대한 직접적인 살균 효과를 지니며 유리지방산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국소도파 항생제, 그리고 비타민 A를 변형시켜 만든 약재들입니다. 각질을 벗겨내 피지 배출이 잘 되도록 하는 작용이 있는 피부 재생연고, 강력한 항균 제제로 세균 집단을 줄이고 약간의 항염증과 면포 용해 작용이 있는 여드름 연고 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중에 요즘에 여드름 연고 참 많이 나와 있던데요. 처방받지 않고 그냥 사서 발라도 되는 겁니까? 시판되는 연고 중에서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연고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연고를 처방 없이 장기간 사용할 경우 피부가 얇아지거나 여드름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니까 꼭 처방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르는 약에 이어서 먹는 약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먹는 약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먹는 약은 크게 두 가지로 여드름균을 살균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항생제와 흔히 로아큐탄으로 알려져 있는 약재로 비타민 A를 변형시켜 만든 이소트레티노인이 있습니다. 이소트레티노인은 피지 분별을 줄여주는 작용이 있어 피지 조절제로 잘 알려져 있으나 이 약재는 피지 조절뿐만 아니라 그의 여드름 발생 원인인 이상각화, 즉 불완전하고 미숙한 각질화를 보이는 비정상적 각질화와 염증 반응, 세균 증식 등의 여드름 발생의 모든 경로를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임신 시 퇴화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약물 투여 최소 한 달 전부터 투여 중지 1개월 후까지는 피임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렇게 약으로 피지를 줄여버리면 너무 건조해지지 않을까요? 네, 피지를 줄이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여드름 약을 드실 때에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과 수분 보습 관리에 신경을 쓰시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구 건조증이 발생하셨기 때문에 인공 누액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코 점막이 건조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습기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르는 약, 먹는 약 살펴봤고요. 외과적 치료법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릴까요? 외과적인 치료로 증상 부위에 대한 주사요법, 여드름 압출 치료, 박피술들이 있습니다. 크게 곪은 여드름은 보기에도 흉하지만 흉터로 남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사요법으로 치료하며 흉터 발생을 줄여주는데요. 여드름이 심해 피부가 딱딱해졌을 때는 그 부위에 묽게 만든 트리암시놀론을 직접 주입하여 여드름이 빨리 없어지도록 하고 흉터가 남지 않도록 합니다. 부작용으로 피부가 위축될 수 있으니
6에서 12개월 정도 지나면 회복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치료법이 외과적 치료법 중에서도 주사 치료인데요. 압출 치료도 있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집에서 직접 짜는 것과 다르게 흉터가 남지 않는 거죠? 여드름을 무리하게 짜면 치료가 끝난 후 흉터를 남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염증에 의해 약해진 기름센 벽을 무리하게 짜서 파괴시키므로 염증이 더 크게 생기기 때문인데요.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압출 치료는 모공 입구를 깨끗이 세안한 후 뜨거운 수증기로 모공을 넓히고 특수한 기구로 여드름을 짜게 되므로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네. 그럼 이게 한 번에 전체적으로 다 압출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환자의 피부 상태와 여드름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화학적 박피술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나요? 여드름이 넓게 펴져 있는 경우에 화학 박피술을 시행하면 각질이 벗겨지면서 막혀있던 모공이 일시에 열려 염증이 가라앉게 되고요. 다른 바르는 약의 피부 흡수를 증가시켜 약제의 효능을 높여주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과적 치료법 중에서도 주사요법, 그리고 여드름 압출 치료, 박피술까지 살펴봤는데요. 혹시 이것 말고 더 다른 치료법이 더 남아 있습니까? 피부가 건조하면서 예민하고 피부염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극 없이 트러블의 원인을 억제하고 염증성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세보 케어가 있기도 합니다. pH 조절에도 효과적이고 앰플을 효과적으로 침투시켜주는 소노 스타일러와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레이저 치료도 많이들 받으시죠? 네. 빛에 반응하는 물질인 광과민제를 피부에 바른 후 피지선과 모공에 선택적으로 흡수하여 특정 파장의 레이저나 빛을 쏘여 활성화시켜 피지선과 모공 속의 여드름균을 파괴시키고 피부 표면의 각질층을 탈락시켜 모공을 막고 있던 각질을 제거시키는 광역동 치료가 있습니다. 이외에 스무스빈, 테라클리어 등의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료하기도 하고요. 또한 절연된 마이크로 니들을 사용함으로써 표피에 화상을 입히지 않고 안전하게 과증식된 피지선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하여 여드름의 근본적인 원인을 효과적으로 치료하여 반복되는 트러블의 재발을 방지하는 아그네스 레이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레이저 치료 후에 피부 붉어짐 같은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도 좀 계시던데 레이저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홍조, 가려움, 자극감, 통증, 화끈거림, 붓는 느낌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시술 후 일시적으로 염증성 뾰루지가 올라올 수 있고 피부 착색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것 또한 대부분 흉터가 남지 않으니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인 여드름의 치료법 살펴봤는데요. 사실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게 여드름의 어떤 진행 정도라든지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다른 치료법들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개인적으로 여드름이 발생하는 원인이 다른 것처럼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드름이 발생한 것은 4가지 원인 때문인데요. 여드름균 때문에, 세균 때문에, 모공이 막혀서 그 다음에 모공 속에 박혀있는 피지선의 과다 분비로 발생하는데요. 그 각각마다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치료하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과피지의 경우에는 루아큐텐이나 호르몬 억제 경구제를 먹고 과각질의 경우 아하나 바하 또는 스피큘링 등 각질을 깎아내는 화학적, 물리적 필링을 합니다. 또 염증의 경우에는 경구형 항생제나 주사제, 그 다음에 여드름균에는 국소 항생제나 경구형 항생제로 치료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치료 후 관리법일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겠습니까? 집에서는 꼼꼼한 클렌징과 염증에 바르는 스판 연고 등의 사용이 중요하며 염증이나 피지 분비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일시적인 해결을 위해 항생제, 피지 억제제를 단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가 건조하면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사실 어떤 질병이든 또 재발의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재발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여드름 복합 치료와 동시에 생활습관, 화장품 사용 방법, 세안 습관, 식습관 등이 함께 교정이 된다면 피부가 염증기를 지나 안정기를 찾게 되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인 여드름의 치료 그리고 관리법까지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예방법도 좀 기뜸 부탁드릴까요? 스트레스나 과로, 흡연 및 음주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강하고 잦은 세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턱을 괴고 있는 습관이거나 아니면 엎드려서 자는 것 등 압박을 가하거나 마찰과 같은 기계적인 자극들도 여드름을 심하게 발전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고요. 함부로 손을 이용해 짜는 것은 여드름 염증을 유발시키며 흉터를 남기기 쉬우므로 피해야 합니다. 여드름 위주의 화장품을 사용하고 적당한 산책과 운동, 충분한 잠을 자며 비타민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인 여드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현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